여러분, 저는 최저시급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최저시급 가지고 깔려면 무한대로 깔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에서 최저시급을 엄청난 인상폭으로 2번이나 올렸어요. 이렇게 갑자기 올리면 자영업자는 어떻게 사냐고 하면서 반대하시는 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위 계층을 위해서 최저시급을 올렸는데 그 하위 계층의 소득은 더 떨어졌다면서 반대를 하시는 분, 뭐 이렇게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일본을 국민들이 가장 살기 좋은 이상적인 시스템을 가진 국가로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은 뭐 억지로 빚을 지지 않는 이상 거지가 있을 수가 없는 국가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헬조선 탈출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 가야 된다, 왜냐면 일본은 알바만 해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한국도 일본과 비슷해지고 일본이 반대로 마탱이 간 느낌이라서 그런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게 일정 부분 사실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안 배우고 공부를 포기한 사람이라도 편의점에서 8시간씩 근로를 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최소 180에서 뭐 200 정도는 나오는데요. 뭐 그 다음이 희망이 안 보여서 그렇지 최소한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아무튼 우리나라도 더 이상 헬조선이라는 말이 옛날 말이 되었을 만큼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최저시급을 빨리 일본처럼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이나 공부를 포기한 사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궁극적으로 국가가 지향해야 될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하위 계층의 소득이 생활조차 불가능하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가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먹고 산다. 국가 입장에서 무의미한 복지 비용이 나가는 것보다 그 사람들에게 생활이 가능할 월급 그 이상을 보장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할 의욕을 불어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고 복지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최저시급을 안 올리면 복지 비용이 증가하고 최저시급을 올리면 복지 비용이 감소하는 거죠.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치죠. 저는 3인 가족이 있고 한 달에 110만 원의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제가 110만 원 가지고는 풍요롭게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추가로 일을 하려고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 일은 월 150 받는 식당 일이었습니다. 뭐 월급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공부도 도중에 때려쳐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왜냐면 110만 원 플러스 150 합치면 260. 그래서 난 260이면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달 뒤 월급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근데 수급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와서 제가 주민센터에 가서 따졌어요. 이게 왜 안 나오는 거죠? 주민센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에서 도와줄 의미가 없네요. 일단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못 받아서 빡치는 건 둘째 치고 자기 일에 대한 가치를 계산을 해보겠죠. 월 11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해서 150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110만 원을 다시 잃었습니다. 그럼 차이가 40만 원밖에 안 나는 거죠. 그럼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차피 110은 일을 안 해도 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일을 해서 받은 건 고작 40만 원밖에 안 된다. 제가 20일을 일했으면 하루에 2만 원 받고 일한 거죠. 여기서 굉장히 손해본 느낌이 듭니다. 제가 한 달을 10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게 40만 원이라는 거예요. 결국 저는 다음 달부터 일을 그만두고 수급자를 재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대다수 수급자들이 겪는 현실이에요. 세상에 어떤 바보가 하루에 2만 원을 받고 일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최저시급을 엄청나게 올려서 최저임금이 180이 보장된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는 계속 11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요. 그럼 저는 계산을 때려보겠죠. 이게 내가 110만 원을 날리고 월 일하는 게 70만 원이긴 한데 그래도 그 70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꽤 크다. 난 차라리 일을 하고 말겠다. 만약에 보조금만 지급이 중단되고 뭐 여러 가지 복지 정책 있죠. 의료비가 지원된다든지 통신비가 지원된다든지 이런 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나는 일할 의욕이 생길 겁니다. 그 70으로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최저시급은 사람들의 꿈을 꾸게 합니다. 월 70씩 꾸준히 모아서 목돈을 만들 수도 있고 전셋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이런 목표가 생깁니다. 최저시급을 안 올렸으면 영원히 놀고 있어야 할 노동계층이 한 명이라도 밖에 나온다면 그거는 국가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겠죠. 반대로 이 사람들이 계속 일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그것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으로는 하위계층에게 최저시급 인상은 독이 되었던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정착을 할 겁니다. 이 8,300원이라는 거에 대해 모두가 동의를 하는 분위기가 되면 아무도 이거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2016년 최저시급 올리기 이전까지만 해도 6,000원에 대해 부당하다는 그런 게 없었죠. 근데 그 6,000원은 3,000원이고 4,000원이었던 시절에서 올리면서 굉장히 반발을 받아왔던 6,000원입니다. 결국 안정이 되면 누구도 그 6,000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8,000원에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겁니다. 알아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GDP 기준 10위권을 차지하는 엄청난 경제대국입니다. 경제대국이 시급 6,000원을 받는다. GDP 10위권 국가가 6,000원 받고 일한다는 건 그거 쪽팔리잖아요. 우리나라 국격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최저시급은 반드시 인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급이 10%씩 두 번씩 오른다는 건 결국 그 오른 만큼의 인건비를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시급이 올라간 만큼 성장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20% 성장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3%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나라 이득의 최정점에 있는 대기업에서 일정 부분 손해를 봐야 되고, 만약에 대기업 1차 하청이 최저시급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단가를 올려야겠다, 안 그러면 우리 회사 망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 하청이 대기업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대기업이 겁질을 해서 그런 거 없고 단가 올리면 거래 없을 줄 알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못할 겁니다. 대금을 지불 못하면 하청이 망할 거고, 그 하청이 망하면 대기업한테도 그대로 피해가 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대기업이 돈을 10% 올려서 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대기업이 조금씩 이윤을 포기해 가면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이 정 안 된다 싶으면 물건값을 올릴 거고요. 만약 물건값을 안 올려도 될 충분한 이윤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물건값을 올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편의점에서 보면 최저시급은 2번이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라면값은 오르지 않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여지껏 대기업이 엄청난 폭리를 취해왔다는 것도, 뭐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몇십 조에 달한다는 그런 뉴스도 많이 있었죠. 다 떠나서 대기업은 최저시급을 주는 곳이 거의 없어요. 항상 최저시급을 상회하는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시급 20% 올린 거 가지고는 거의 타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최저시급을 올려도 자기가 지금 주고 있는 임금보다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잘 모르는데 아마 최저시급이 10,000원 이상은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2,000원이 더 올라도 여유가 있다는. 아무튼 최저시급을 올리는 게 진정한 낙수 효과를 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정권이 해야 되는 거는 최저시급이 오르는 만큼 물가를 같이 오르지 않게 해서 라면값을 계속 유지를 해서, 밥값이 7,000원이고 최저시급이 7,000원이었는데 최저시급이 8,000원이 되니까 밥값도 같이 8,000원이 되는, 이런 것만 잘 막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 장난하면 올리는 의미가 아예 없는 거죠. 물가만 잘 컨트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합니다. 국내에서 최저시급은 아직 불안정한 감이 있지만 정착되면 국내에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이 중에는 대기업이 어느 정도 감내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기업은 더 이상 폭리를 취할 수가 없게 됐어요.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겁니다. 대기업이 옛날 같지 않은 느낌이죠. 그리고 자영업자들 굉장히 타격이 가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냥 존버하세요. 손님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올 수 있게 노력을 하세요. 우리 젊은이들도 최저시급 인상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